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40대 시작하는 금태연구소 박준현입니다. 오늘 금태적 인터뷰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구독자 15만 명인 코스모 진아의 유튜버이시기도 하고요. 또 나도 멋지게 살고 싶다의 저자이시기도 한 우리 성진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이 성 대표님을 특별하게 모신 이유가 디지털 노마드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노마드 하면 이제 유목민이죠,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장소나 어떤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일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근데 그 디지털 노마드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분이고, 사실 뭐 금태족이라는 것도 일을 그만두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얽매이는 곳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를 이제 금태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오늘 많은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진아 씨랑은 제가 알게 된 지 좀 꽤 됐는데 볼 때마다 맨날 바빠요. 더 바쁘시잖아요. 아이. 네. 요즘은 또 무슨 일 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일로 바쁘신지. 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중에 먼저 소개해주신 유튜브 영상 제작을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뭐 컨텐츠를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외국어 관련된 강의와 그 밖에 프리랜서나 엔잡러로 살아가는 방법에 관련된 강의들을 좀 하고 있어요. 엔잡러. 네, 예. 그 이외에도 컨텐츠라는 건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사실상 요즘 워낙 온라인 플랫폼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업체들과 함께 콜라보를 해서 이런 강의를 기획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이야기들을 좀 오고 가는 것들이 있어서 강의 커리큘럼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저의 비즈니스도 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생각하고 산다.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그렇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그 유튜버들을 크리에이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네. 진정한 크리에이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크리에이팅하고 살죠. 그렇죠. 늘. 네. 근데 혹시 회사는 한 번도 다닌 적은 없었던가요? 네, 공식적으로 다녀본 적은 없고요. 제가 인턴 생활을 3개월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때 한 20대 중반에 처음 모 패션 회사에 굉장히 유명한 명품 회사에 한번 잠깐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회사를 못 다니겠구나. 이게 방송사여도 회사는 못 다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의 성향을 알다 보니까 분명히 회사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올 것이다. 금방. 그 금방이라는 건 뭐 1년 이내겠죠? 그래서 이런 삶을 좀 일찍 선택하지 않았나. 그래도 그렇게 산 지가 이미 10년 가까이가 이제 되다 보니까. 네.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제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저희도 회사 다니기 싫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뭐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성 대표를 디지털 노마드라고 소개를 했는데 참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고 뭐 인터넷과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한다면. 네. 근데 장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노마더로서 살게 되면 이런 것들은 좀 장점이 반면에 이런 것들은 단점인 거. 그런 것들을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좀 더 와닿을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먼저? 장점이라면 일단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이것만큼 대단한 장점이 있을까요? 라고 싶은데요. 이게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장점부터 다 얘기하고 단점부터 하고 이러지 않고 제가 섞어가면서 할게요. 네. 장점이 방금 24시간을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원래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저는 분명히 그게 가장 큰 장점인데 그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내일부터 회사를 가지 않고 아침 몇 시에 본인이 일어나서 뭔가를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언가를 하고 해야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점심도 혼자 먹어야 되고 물론 뭐 바깥에서 미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침에 본인이 꼬박꼬박 6시 반 7시에 일어나서 출퇴근을 할 곳이 없어. 없는데 일어나서 무언가 본인이 어떤 일을 조직해야 하고 또 쉬는 시간과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을 나눠서 해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네, 이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확실히 본인이 하고 싶은 일로 많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유 면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지 않나. 네. 근데 솔직히 단점도 굉장히 많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직 사회에서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정보나 소스나. 결국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꿈꾸는 것들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네트워크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근데 처음부터 조직 사회에서 몸담지 않았던 사람들은 조금 그 부분이 어렵죠. 왜냐면 사회생활 하면서 형성해오신 네트워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회사라는 조직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쌓으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그걸 채워줘야 되다 보니까 네, 지금도 그거에 있어서 좀 분투하고 있지 않나, 고군분투. 네,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렇게 네트워크가 필요한 그런 시기가 또 오는 그쵸. 부분이 있는 거죠. 네네네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래도 혼자 힘으로 잘 어느 정도 이뤄온 네. 것 같고, 이제 저는 가장 부러운 게 아무래도 유튜버로서 지금 구독자가 15만 명 거의 됐거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신사임당 유튜브에도 네네. 이제 출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유튜브가 사실 이렇게 클지는 이제 예전에 몰랐던 것 같고, 근데 지금 불과 이제 몇 년 사이에 유튜브 시장이 엄청 3년, 컸고, 4년? 네. 네, 또 구독자도 지금 15만 명 엄청 커졌는데, 어디서 이 유튜브 시장의 미래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언제 캐치를 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그때 시작을 했던 거예요? 대부분 모든 아하 이거라고 하는 모먼트는 언제 생기냐면 본인의 관심사에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유튜브를 안 보셨잖아요, 그쵸? 몰랐죠, 그때 심지어. 네, 그쵸. 그런데 네. 저는 해외에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에 관해서라면 제가 조금 얼리 어댑터인 경향은 있어요. 왜냐면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 이외에 기타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들을 거의 대부분 일찍 사용을 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군가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라는 감이 왔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어떤 트렌드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거는 내가 뭔가를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저는 나만의 욕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는 굉장히 보편적인 욕구라고 생각했어요. 왜 봉준호 감독님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 욕구를 대부분 생각해보면 이게 개인적 욕구가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인 게 굉장히 보편적인 것일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뭔가 재밌고 내가 볼 수 있는 거라면 아마 앞으로 몇 년 이내에 한국에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금융시장에 있다 보니까 뭔가 돈을 버는 법이라고 한다면은 뭐 기껏해야 뭐 월급을 받아서 주식을 투자한다던가 뭐 부동산을 투자한다던가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최근에서는 돈을 버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해졌고, 그쵸. 지금 이제 컨텐츠를 통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좀 그쪽에서 최근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저희 세대는 그걸 잘 모르니까 어느 정도 시장인가요? 이 컨텐츠 시장이라는 게? 너무 커서. 네. 근데 이게 또 플랫폼마다 그 차가 굉장히 커요. 네. 일단은 지금 뭐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가장 이 수익화가 잘 되어 있는,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곳은 당연히 유튜브고요. 네.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광고 수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생기고, 그리고 팔로워라는 건 일단 사람을 시장이 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마켓인 거죠. 시장인데 이 플랫폼의 시장에서 여러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태울 수 있는 거죠. 태운다라는 건 광고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나의 채널의 색상에 맞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람들한테 소개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의 하나의 작은 플랫폼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브랜디드, 광고를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회사들이랑. 그리고 그 밖에 나라는 사람의 어떤 색깔에 따라서 개인이 본인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또 개인이 어떤 서비스를 홍보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 유튜버들이 이 광고 수익보다는 그 기타 부수입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라이브 방송을 한다면 슈퍼챗이라는 게 있죠. 또 라이브 마치 예전에 뭐 얘기해도 되죠? 아프리카 TV나 이런 데서 그렇죠. 별풍선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기능들이 있고, 또 가입하기 버튼이 있기 때문에 그 가입하기를 통해서
나의 멤버들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영상들을 만들 수 있는 네, 월 정액제 시스템을 붙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수익화할 수 있는 걸 가장 잘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 유튜브인데 그 밖에 뭐 인스타그램이라고 한다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상품 판매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플랫폼 자체가 오거나이징이 되어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로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되는 거고 틱톡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틱톡은 뭐 10대들 조금 더 어린 친구들한테 소구되기는 하지만 거기도 이제 10초짜리 30초짜리 광고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앞뒤가 아니라 그거는 그거 자체를 브랜디드 광고 형태로 그 유명한 틱토커들한테 뭐 홍보용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죠. 되게 어쨌든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모든 회사와 네, 브랜드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모은 크리에이터들을 좋아합니다. 네, 그렇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희 채널은 주로 뭐 주식, 부동산 뭐 이제 이런 재테크 관련된 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돈 버는 건 너무 올드한 것 같아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쵸. 이제 컨텐츠가 네. 오히려 사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금태족의 모토는 이 죽을 때까지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이 컨텐츠에 투자를 하거나 내지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요즘 뭐 먹방은 너무 오래된 고유 명사가 된 지는 오래지만 그 먹방으로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월에서 진짜 잘 버시는 분들은 한 월에 2, 3억 정도 광고 수익을 내시기 때문에 부럽다. 네네. 저는 거의 근접할 수 없는 영역이긴 하지만 그렇게 글로벌하게 소구될 수 있는 컨텐츠는 먹는다는 거는 어느 나라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뭔가 말이 필요 없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말이 필요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라면 확실히 글로벌로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 좀 궁금한 게 이제 네. 유튜브가 이렇게 대세가 되다 보니까 근데 좀 비슷하지만 좀 약간 변형된 형태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저도 영상 길게 보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숏폼이라고 해가지고 숏 비디오.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앞으로는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조금 사람의 성향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바사라고 하죠. 사바사. 사람바이 케바케가 아니라. 케바케, 사바사 둘 다 또 하나 배웠네 이것도. 진정성을 녹일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30초 1분 만에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예를 들어서 저의 구독자 같은 경우에는 저의 어떤 마인드나 생각과 저의 라이프 스타일, 제가 어떤 가치관을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라는 어떤 친구들의 어떤 성향들은 좀 그래요. 근데 누구나 그렇잖아요. 너무 바쁘니까 바쁜 사람이 막 누군가의 영상 10분짜리 영상을 본다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0초, 1분 이내에 무언가 딱 임팩트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든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죠. 왜냐면 노출이 훨씬 더 쉬울 테니까. 그래서 숏 비디오가 뜰 거라는 건 그건 확실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개인의 어떤 성향의 차가 클 것 같아요. 수많은 플랫폼들이 온라인 상에 있는데 그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의 어떤 집단이 형성되는 게 아닐까. 제가 아무리 숏 비디오가 좋다고 해도 뭐 그게 트렌드가 될 거라고 해도 어린 친구들이 지금도 틱톡이나 이런 것들을 10대, 20대 초반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조금 뭐 자기 개발 이런 컨텐츠도 짧은 컨텐츠로 만들어내는 어떤 사람들이 점점 생기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튜브도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2010년도쯤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거의 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2010년도면 10년 전이니까. 그렇죠. 그때는 어떤 게 유행했었냐면 메이크업. 그리고 그때도 조금 먹방 이런 게 있었는데 거의 먹방이라는 그 단어가 해외에서도 고유 명사가 되었는데 한국이 만든 콘텐츠예요, 사실. 아, 진짜로? 네, 한국에서 먹방. 도대체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누가 보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10년 전 생각이었어요. 근데 저만 해도 혼자 산 지가 10년이 넘었지만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에서 그런 라이브로 먹방들을 저도 봤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밥을 같이 먹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방송을 보면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사회가 조금 변하는 트렌드를 좀 일찍 읽고 이걸 사람들이 많이 보내라는 걸 조금 저도 그걸 캐치를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게 뭐 불이니 주리니 이런 얘기와 관련된 지금 이런 채널들이잖아요. 재테크.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끝물에 들어온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약간 죄송한 얘기지만 어르신들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한 5년 전만 해도 유튜브에 재테크 채널이 없었어요. 그렇죠. 거의 뭐 돈에 관해서 얘기하는 채널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굉장히 탑을 찍으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주식 얘기도 하시고 부동산 얘기도 또 하시고 이런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여기에 관심 있는 이제 40대, 50대 분들이 많이 대거 들어오시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20, 30대들이 먼저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10년이 지나서 이제 20, 30대가 된 거고. 네, 지금은. 네, 이렇게 조금 계속 트렌드가 바뀔 것 같아요. 제가 좀 얘기가 너무 많이 길었죠. 아니.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유튜브는 유튜브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고 또 숏비디오 그 시장이 이제 점차 커질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그쵸. 거죠. 네. 근데 이제 아까 그 먹방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사회상을 좀 변화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뭐 1인 가구가 늘어가는 것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그런 활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온라인화된 그런 세상이 더 확산되는 것 같은데 요즘에 뭐 VR, 가상현실, 뭐 AR, 증강현실 뭐 이러면서 약간 이제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이 이렇게 좀 믹스되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요즘에 테마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라 해가지고 아시는 분 아실 텐데 뭐 초월하다 뭐 이런 거를 뜻한 메타하고 그 현실 세계를 얘기하는 유니버스의 줄이 합친 말이 메타버스인데 기사 보니까 뭐 제페토라고 하는 무슨 그런 가상 현실 공간에서 연예인들 가수들이 뭐 블랙핑크 뭐 콘서트를 하는데 뭐 매진을 하고 뭐 또 이렇게 팬사인회도 갖고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에 대한 공간이 더 커진다라고 저는 이제 기사를 통해 접했는데 그런 바뀐 세상에 대해서 잘 적응하고 계시니까 그런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미래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온 게 뭐 최근은 아니고 거의 그렇습니까? 한 7년, 8년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가상현실 얘기가 나온 게 그렇지, 그거는 VR, 한참 뭐 됐죠. AR, IR 이런 얘기 나온 게 너무 굉장히 오래된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뚜렷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게 작년 그 코로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갑자기 비대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사회가 바뀌다 보니까 조금 더 일찍 오게 된 느낌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온라인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작년에 어떤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듣기에도 블랙핑크가 올해 1월에 그 콘서트를 온라인에서 했을 때 1시간 반 콘서트를 하는데 그냥 그거 한 번으로 1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니까 한 번 콘서트만으로 네. 그렇죠. 온라인 콘서트 티켓을 판매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 수익성이 좋은 시장들의 어떤 사례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면 당연히 네, 가상현실에서 또 다시 돈을 버는 어떤 여러 가지 잡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또 가상화폐라는 게 분명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시스템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메타버스 이 가상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거기서 사용되는 돈이라는 게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 그냥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뭐 그쪽엔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지만 네, 기사를 통해서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있더라고요. 특히나 그런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그렇고 그런 아바타를 내세워서 가수를 데뷔시킨다거나 그렇죠. 최근에 본 것 같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SM 같은 경우는 에스파라는 그룹이 맞아요. 있어요. 그 에스파라는 그룹은 처음부터 애초에 캐릭터와 에스파라는 진짜 실제 인물을 두 가지를 그냥 데뷔를 동시에 시킨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렇게 또 새로운 온라인 세상에서는 온라인 세상에 사는 내가 한 명이 더 존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막 뭔가를 지금부터 준비한다기보다는 아마 그런 트렌드를 쫓아서 만약 무언가가 또 플랫폼이 생긴다면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저를 어떤 캐릭터를 만들고 하겠죠.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저도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역시. 네. 네. 저는 이렇게 교육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교육을 조금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결국 재미가 있어야 사람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엔터형 교육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 구상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우리 성 대표님을 여기 모신 이유도 우리가 이제 맨날 뭐 주식 투자, 뭐 부동산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세상이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캐치를 빨리 해야 되고 또 컨텐츠가 돈이 된다는 거.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가상현실 공간에서 뭔가 여기서 또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또 뭔가 돈 벌거리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는 차원에서 모였으니까 그럼 계속 다음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